안녕하세요. 베나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뭐 간단하게 보경 씨하고 제가 공지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저희 지금 베나TV가 후원금을 통해서 이제 제작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후원금이 들어오긴 하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좀 끝까지 많이 봐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앉았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보셔야 그게 이제 광고료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 이 후원금이 이제 나중에 정기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광고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찮더라도 광고 좀 많이 봐주세요. 네. 왜 뭐 솔직히 뭐 이렇게 떨면서 하는 건데 할 건 다 아는 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네. 아니 이게 항상 공지를 볼 때 우리 보경 씨가 좀 얼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는데 제가 있어도 얼어 있네요. 하여튼 네. 뭐 좋습니다. 저는 뭐 따거 할 말은 없고요. 저희 프로그램을 공유하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시 말해서 이렇게 퍼날르기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데 옛날 그 동영상 밑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그거 딱 누르면 뭐 여러 가지 SNS들이 뜹니다. 뭐 그게 어디가 됐든 퍼날르기를 많이 해주시면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 이게 저희 프로그램 모르는 시청자분들에게도 홍보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공유하기, 퍼나르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많이 도와주세요. 정말 많이 필요하대요. 네, 그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17년에도 탈탈탈 네,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 또 북한에서 오신 미인의 분을 오늘 모시고 하루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인사를 드리기 전에 우리 박수현님, 네. 우리 또 뽀피 한 주간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뭐야? 네. 저요? 네네. 뭐 2017년이 돼서 일단 가장 큰 변화는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거. 축하드립니다. 네. 네. 또 이렇게 하면 이제 댓글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많은 분들이 또 네. 뽀경 PD 뭐 졸업 축하드립니다. 네. 이러고 이걸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또 우리 또 뽀경 PD 약간 또 승진하셨어요. 우리 베나 TV에서 뭐 얘기를 해도 되나요? 해도 모르겠네요. 돼요? 하지 마요. 하지 네, 마요. 좋은 쪽으로 네. 또 가고 네. 있는 걸 축하드리고요. 네, 열심히 일하고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화이팅. 저는 2017년. 이제 한 주간 머리 스타일 한번 바꿔봤어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네, 오늘 약간 수사자 형태로 한번 네, 어떤지 가르마가 생겼어요. 네, 변화를 추구하는 베나 TV를 따라서 저도 한 변화를 줘봤습니다. 네, 근데 뭐 일단 얼굴이 잘생겨서 뭐 어떤 머리 스타일 좋습니다. 네, 제가 원하는 그런 답변이었고요. 그런 것 같았어요. 네, 자, 혹시 여기서 누가 나이가 더 많으세요? 27살이고 제가 24살이에요. 아. 네, 3살 차이예요. 제가 어려요. 왜요? 그러면 오빠. 네, 네. 오빠 같지 않죠? 오빠 같지 않아요? 오빠 같지 않죠? 누나 같고 동생 같아. 어머, 네, 좋습니다. 오늘 개를 탔습니다. 네, 이 맛에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네, 자, 이렇게 네, 오프닝을 굉장히 재밌게 우리 해주신 우리 박수현님 소개해야 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먼저 충격 먹지 마시고요. 아닙니다. 액면가입니다. 충격 먹지 않았어요. 충격 먹지 않으셨어요? 네, 얼굴로 판단하신 게 아니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뭐랄까? 봐봐. 예, 좀 약간 까부른 느낌이 들고 약간 좀 차분하고 네, 좀 뭔가 네, 있어 그걸로 보이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였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죄송해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네, 먼저 박수현님 네. 본인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간단히.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2007년도에 남한에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북을 한 그 북한 여자 박수연이고요. 저는 고향은 평양이고 그리고 평양에서 살다가 2006년도에 탈북을 해서 그리고 2007년도에 단동항을 거쳐서 인천항에 이렇게 탈북을 한 그런 그 탈북민이죠. 탈북민이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네. 한국에 와서 산 지는 이제 10년 거의 됐네요. 네, 10년 훌쩍 차시네요. 가버렸어요. 근데 북한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한국도 있어요. 여기 남한은 4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그만큼, 개발이 그만큼 많이 빨라져서 변화가 있다는 땀을 거고. 뚜지고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는 뭐 한국 스타일로 얘기하면 뭐 강산이 한 거의 3번 변한 것 같고, 근데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변화가 있냐. 이제는 뭐냐면 2017년 1월 첫 날이잖아요. 그래서 변화가 있다면 이런 베너 TV에 나와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
또 제가 이게 그 탈북민에서 여기 선배로서 예 진짜 여기 한국에 와서 좋은 일도 있었고 또 나쁜 일도 있었고 또 굉장히 또 예 그 잊혀 안 지는 이런 추억들을 내가 여기 와서 탈탈탈 털 수 있게 됐다는 게 굉장히 영광인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멘트를 준비를 하셨나 봐요. 네, 굉장히 지금 나오신 게스트분들 중에 그 자기소개를 제일 오프닝 잘하신 것 제일 같아요. 길게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뭐 축소판 탈탈탈 약간 1, 2부를 합친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제부터 네, 저희가 자세하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꼬집어서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을 소개를 하실 때 고향이 평양이시라고 네. 하셨는데 평양에서 얼마 정도 사시다가 탈북을 결심하신 건가요? 제가 32살에 예, 탈북을 했고 네. 그럼 그리고 그 전까지 이제 예, 평양에서 예, 생활을 하신 예, 거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굉장히 그 도시 처녀였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거기서는 까더녀고 아, 까던 예. 그때 거기도 그런 말 쓰나요? 그렇죠. 까더녀고 그러니까 까더. 너무 더더해서 네. 그래서 정말 북한 말로 정말 밥맛이다. 예. 예, 저를 넣고 반만녀였네요. 예, 반만 예, 네. 예, 그랬었고 굉장히 자신감도 많았고 나는 어디 가도 뭐 진짜 내가 얘기를 하고 내가 부탁을 해서 예 들어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안 들어주면 안 된다는 막 이렇게 굉장히 자신감 있게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 남한에 와서 그보다 더 멋진 삶을 살고 싶어서 왔어요. 이게 맞는데 현재 뭐 열심히 살고 있고 예, 다 똑같겠죠 뭐. 예. 그렇죠. 예. 네. 어렸을 때는 예. 뭔들 못 예. 하겠습니까. 네. 그 제가 듣기로는 그 예술대학을 다니셨다고 예, 예, 제가- 성악하셨대요. 예. 아.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어떻게 보면 11살에 네. 그러니까 저희는 천대 일이었어요. 굉장히 경쟁률도 1000대1이요? 예, 그러니까 1000명에서 한 명을 뽑는 거죠. 아, 어디 뭐 그만큼 대그룹인가 삼성 들어가는 네. 굉장히 대단한 예, 경쟁률이네요. 진짜 웬만큼 뭐 스펙이나 아니면 그 집안 환경이나 또 본인 여러 가지 갖춰진 조건이나 이런 게 정말 그게 들어가기만 하면 진짜 여기서 말하면 서울대 같은 이런 예 들어가기만 하면 들어갔다 싶으면 내 인생이 그냥 이제 6차선 고속도로인 바뀌어지는 거죠. 예, 시집이라든지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운 좋게 제가 어렸을 때 좀 노래를 좀 잘 했었어요. 그래서 전국 그 어린이 톡창 덕주 경연에 나가서 3등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투캐를 해서 방침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침이라는 걸 또 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죠. 방침은 네. 이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이제 사람들한테 지시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해라. 아 이런 직접 거죠. 직접 그러면은 방침을 받으신 거예요? 본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번에 받은 게 아니고 그때 그 전국 독창 덕주 경연에 참가했던 그러니까 등수에 들었던 어린이들을 그 미래의 뭐 이런 뭐 일꾼으로 예, 키우자. 그러니까 뭐 예술인 이런 양성으로 해서 잘 키워라는 이런 방침이 떨어져 가지고 제가 운 좋게 예, 대학을 예, 그 입학하게 됐고 아, 그럼 초등학교 때 그 받았던 그 스펙으로 가져다가 이제 대학까지 진학을 하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 좋은 케이스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뭐 예술 대학이 뭔지도 잘 몰랐었어요. 진짜 남들은 뭐 그게 가는 게 소망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냥 노래를 잘하다 보니까 전국 독창 독주 경연에 선발돼 가지고 그게 뭐 1차, 2차, 3차, 4차 중앙까지 예, 등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거의 1년이 걸려요. 와. 예, 그 과정이. 몇 살 때 그거를 그게 치신 11살. 거예요? 11살. 기억 다 나세요? 그렇죠. 와. 1년이 걸려요. 그 과정에. 근데 와. 모르겠어요. 저는 뭐가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독창독주 나가서 3등을 제가 한 거죠. 그래서 운 좋게 예, 방침을 받고 제가 예술대학에 제가 예, 입학을 했었고 아, 그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제 유튜브에 보면 감자 하는 감자, 여자, 감자. 맞아요, 맞아요, 감자 맞아요. 이런 예, 친구들이 예. 이제 우리 박수현님처럼 어렸을 예. 때부터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아서 그렇죠. 평양에 이제 굉장히 그 좋은 예. 이제 뭐 예술학원 이런 데서 이제 예.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었는데 본인이셨네요. 그게. 그렇죠. 와. 굉장히 대단하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저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타고난 것 같아요, 끼를. 예, 그때는 뭐 여기처럼 뭐 전문 트레이닝이 아니고 그냥 그 음악하는 그 선생님이 있거든요. 유치원도 그러니까 이민학교에 음악 선생이 있어요. 선생님이 우연찮게 저의 재능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 노래를 뭐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전문 트레이닝도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독창독주 경연에서 그러니까 군에서 하는데 예비 이런 데 나가서
당첨이 돼서 그다음부터 이렇게 쭉 1년 동안을 거쳐서 예,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제일 예, 계기가 아니었을까 제 인생에서 예.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예술대학을 예, 입학을 했고 거기서 아코디언 한 2년 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 성악으로 또 제가 예, 또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고 졸업을 해서 그 일단 예술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선전대나 이런 전문 예술 단체에 그 이렇게 무조건 이거는 예 무조건 그게 배치가 되는 거죠. 거거든요. 근데 근데 그게 여기서 좀 궁금한 게 그 예술대학교를 이제 가면 가기 전에 이제 북한의 일반 고등학교나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대학교로 갈 때 그래도 출신 성분을 많이 따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뭐 아무리 김일성, 김정일 방침을 받았다고 해도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 배경이 좀 있어줘야 그래도 또 원하는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뒷받침이 됐었나요? 아, 당연하죠. 저희 어머님은 여기를 말하면 교수예요. 오, 교수님. 대학교 교수요? 문학 교수. 예. 그러니까 어머님이 굉장히 그 예쁘셨어요. 예. 엘리트 집이셔. 어머님을 많이 닮은. 정말 예쁘셨어요. 어머님이 진짜 예쁘셨고 그리고 그 어머님이 노래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끼라든지 그리고 제가 어머니 모습을 많이 닮았는데 엄마보다는 진짜 많이 못하고요. 아유 뭐또 겸손하시기까지요. 네. 예, 어머님이 그리고 어머님이 문학교원이었는데 굉장히 언변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훈 그 교육 뭐 이런 뭐지 그런 거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어머님이 DNA를 제가 많이 받은 것 같고 아버님은 사업가였어요. 네? 북한에서 사업을 했다고요? 네, 사업가. 그게 가능해요? 몇 년도에 그게 사업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2000년 전이 아니죠. 그때가 보자 80년대죠. 그렇죠. 완전히 80년대. 북한이 그래도 힘들지 않을 때였죠. 그러니까 그때가. 저희 아버님은 지금 생각을 하면 굉장히 머리가 많이 트이신 분인 것 같아요. 남들이 생각 못하는 그때 뭐 무슨 뭐 이런 연구를 발표를 하고 뭐 이렇게 뭐 기술을 막 개설을 하고 막 이러셔가지고 표창도 많이 받고 어린 나이에 벌써 그때 러레 훈장인가 그런 것도 막 받으셨거든요. 오, 그러니까 네. 아버님이 굉장히 머리가 좋으셨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이 공로를 많이 세우신 분이에요. 진짜 아버님 이름만 불러도 모르시는 분이 없을 만큼 그렇게 유명하셨죠. 예. 굉장히 가족이 남달랐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그 정말 저기 뭐죠? 네. 네. 엘리트 집. 그러니까 엘리트가 아닐 수가 없어요. 아버지 어머님이 그런 네. 브레인을 다 네. 가지고 갖추신 분이라. 네. 그럼 형제 자매는 어떻게 되세요? 외동딸이세요? 저는 그 맏이고요. 그리고 동생이 둘이 있어요. 예. 근데 굉장히 부모님은 늘 그러시더라고요. 뭐 성격은 자기를 닮고 얼굴은 또 엄마를 닮아서 굉장히 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기대가 많으셨어요. 맞이고 하니까. 예, 예, 기대가 맞이고 하니까 기대가 많으셨고 저한테 많이 투자도 하셨고 많이 온갖 열정을 다 저한테 쏟아부었죠. 어떻게 보면 그 투자에 다 보답을 하신 거죠. 이제 또 중학교 네.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잘하셔가지고 11살에 대학교가 이미 결정된 거면 네. 거의 앞날이 뭐- 딱 결정이 된 거면 거의 예. 저도 저 북한에서는 제 앞날이 결정이 됐었어요. 네. 네, 저는 이제 군대도 못 가고 시골에 가서 농사 짓는 거를 제 앞날이 딱 결정이 됐었거든요. 아니 모든 사람은 결정이 됩니다. 네, 근데 좋은 쪽으로 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그 신뢰를 많이 그렇죠. 다 펼친 예.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부모님의 전 DNA를 제가 다 골고루 갖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 예술적으로 제가 끼를 마음껏 펼쳤다면 한국에 와서는 사업을 하는 사업가로서 또 변신이 되어 있잖아요. 보여드리는 그러네요. 저희가 2부에서 진짜 어머니 아버지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북한에서 뭔가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대학교까지 갔는데 대학교 네. 생활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예술 쪽으로 대학교를 다니신 분들이 몇이 맞아요.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저희한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 북한의 대학 생활이라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합생활을 했는데 진짜 이게 여건이 정말 안 좋거든요. 겨울에는 난방이 잘 안 돌아서 진짜 저희는 그 방마다 이렇게 그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고 공동 화장실이고 공동 목욕실, 공동 이 세면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 공동 그 목욕실 같은 데 가게 되면 큰 이런 욕탕? 예, 목욕탕? 큰 욕탕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이렇게 나오면 그걸 이렇게 같이 다 그릇 각자 자기 그릇 세면 수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가지고 내려가서 같이 공용으로 쓰거든요. 근데 아침에 얼마나 그
그 합숙 조건이 안 좋냐면 겨울에는 아침에 눈 뜨고 내려가잖아요. 내려가게 되면 살얼음이 껴 있어요. 얼음이 껴 있어요 바닥에. 어떻게 그러니까 물에 살얼음이 껴 있어요. 목욕탕에 가면 여자 목욕탕에 가면 그 밑에 사람이 껴 있고 막 그런 느낌인 거 아니에요? 그때가 11살이에요. 제가 12살이에요. 그때부터 합숙 생활을 하신 거예요? 12살 때부터 합숙을 했으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그 콩쿨에 나가서 3등을 받고 나서 바로 이제 대학교 진입을 했죠. 11살이요? 11살 때요? 네, 그렇죠. 12살부터 제가 그러니까 11살에 제가 독창독주 경영 나가서 3등을 해서 그 12살에 대학에 진입을 한 거죠. 근데 12살 때 뭐 알아요? 지금 생각하면 조기 진압인 거예요? 뭐 조기 입학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기 입학이 뭐 예술 엄청- 인재 양성을 한다고 해서 여기처럼 고등학교 걸치고 나가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인재 양성을 발굴 하는 그냥 거죠. 스카우트해서 데려가는 네, 거예요. 네. 그럼 중고등학교 그 수업은 제대로 해줘.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면 인민학교 과정만 걸치고 바로 간 거죠. 대학교로 아, 어. 그러면 정규 교과 과정을 걸치지 않고 바로 이제 그렇죠. 전문적인 트레이닝 스쿨로 가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12살부터 그럼 그 네. 그 예체능 말로만 네. 듣던 그 네. 영재가 여기에 있는 예체능 거를 영재. 저희가 12살 진행을 제대로 해야 되겠어요. 지금 중요한 걸 까먹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12살 때부터 갔는데 진짜 그 집에서는 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요. 근데 첫 날부터 진짜 굉장히 힘들었던 게 아침에 세면일은 또 가지고 또 내려갔는데 얼음이 살얼음이 쫙 끼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살짝 깨어서 그거를 머리 감고 세수를 해야 돼요. 목욕탕 위에 물 위에 완전 얼음물이잖아요. 냉수 나차라는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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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그나마 그때만 해도 그 기숙사는 그래도 뭐 침대마다 각자 자기 침대가 있는데 거기는 그래도 전기 깔판 같은 게 있어가지고 괜찮았는데 그 내려가게 되면 씻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나 어때는 우리 나이 어리니까 씻기가 싫잖아요. 어쨌든 내려갔다가 그거 보고 너무 막 너무 막 몸서리치지. 그래서 그냥 올라올 때도 막 있고 막 실수도 안 할 때가 막 있어요. 그렇게 북한은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대학 과정이 시작이 돼요. 아니 그렇게 12살부터 그걸 몇 년 동안 그렇게 생활하신 거예요? 그렇게 트레이닝을 받으신 거예요? 9년이죠. 9년제예요, 저희. 그러면 9년 내내 뭐 이렇게 교육만 받는 게 아니라 뭐 쓰이겠네요. 북한에서의 뭐 이렇게 어떤 행사나 이런 데 나가서 여러 가지 다 하죠, 저희는. 심지어는 뭐 이런 외사 공연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중국 우리는 각 나라라는 게 그러니까 저중 친선되어 있는 나라가 중국, 여기 말하면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하고 중국,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대학에 그냥 방문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공연도 하고, 일주일마다. 그렇게 하는데 진짜 굉장히 정말 힘들게 대학 생활을 거친 것 같아요. 아니 대학생활 11년을 저희 남자들도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요즘 이게 한국 사람들. 이 남한에 오니까 남한 대학 생활은 생활도 아니죠. 너무 좋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러잖아요. 아니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다 먹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 남한은 안 그런가? 네. 남한은 네,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벌어야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자본주의라는 게 또 그렇죠.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가 기억에 남냐면 어머님이 너무 어렸을 때 저를 이게 그 집에서 이렇게 집 떠나서 이게 그 합생을 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저 면회 왔었어요. 한 배랑씩 막 한 가방 막 설이 닳도록 모자라도록 오셔요. 그러니까 일주일 식량을 가지고 오는 거지. 그게는 된장도 있고 된장 고추장. 그러니까 일부러 막 돼지고기 이렇게 떼살 이렇게 막 탕쳐가지고 왜냐면 북한은 이게 안 좋잖아요. 냉장고도 못 가니까 된장에다가 이렇게 절여요. 변하지 않게. 변하지 않게. 그러니까 고추장이 그냥 고추장 아니고 고기가 들어간 고추장이에요. 한국도 있어요. 그런 그래요? 반찬 밑반찬 맞아요. 중에. 네. 고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떼살이 막 그 거기 들어간 고추장 이렇게 한단지 그리고 태석이라는 게 있어요. 알아 펑펑 가루 알죠? 아 당연히 알죠. 네, 옥수수 가루. 석도전 가루라고 해서 북한에서 유명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먹었나요? 그럼 그러니까 어머니가 석도전 가루로 태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기울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 태석이라는 게 왜냐면 영양 보충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합숙에서 주는 밥 가지고 영양 보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막 진짜 허리가 시게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태석이라는 게 있는데 석도전 가루에다가 꿀을 막 이렇게 막 혼합해가지고 덩어리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덩어리 먹게끔. 그래서 일주일치를 이렇게 싸가지고 와요. 그러면
합숙에서 주는 밥 가지고는 안 되거든. 배고프고 그리고 국도 멀겋고 되게 열악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가 영양 보충 안 되니까 또 그 나이 때는 진짜 막 더울도 막 소화시키는 소화시키는 그럴 나이죠. 나이니까 네. 예, 그쵸, 그래서 많이 먹죠. 어머님께서 태석을 해가지고 오게 되면 그 태석에다가 그 하루에 한 개씩 태석 한 먹고 그리고 그 뭐 이렇게 예, 그 고추장 먹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좀 예. 많이 하셨네요. 예. 저는 생각하기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북한에는 또 그래도 투자라는 거를 딱 집중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재나 수재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이제 환경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듣다 그러니까 보니까. 남한의 영재들은 굉장히 허럽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은 저는 그러니까 우리 그 성공하신 분들은 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힘든 과정을 다 거치고 이렇게 다 성장하신 분들인데 진짜 그 제가 에피소드 한마디 한다면 저희 합숙에 저희가 그 저희 반에 12명이었어요. 남자가 8명이고 여자가 4명이었어요. 근데 한 명은 자가생이고 그럼 3명이 합숙생이었는데 한 방에 같이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수준이 다 똑같으면 모르겠는데 그 중에는 수준이 안 좋은 애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생활 수준이. 네. 그러면 생활 수준 안 좋은 애는 같이 처음에 너나 먹어요. 그 너나 먹는데 너나 먹게 되면 내가 먹어야 될 게 줄어드니까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내가 살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배고픈 걸 돌려면 내가 약 같이 너나 먹으면 내가 배고파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몰래 먹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한데 애들 몰래 이불에서 엄마가 이불 가져온 뒤집어 거 그걸 이렇게 그쵸. 나 몰래 먹는 거야. 예. 아니 근데 그런- 네, 미안해할 필요 없고 절대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저도 그랬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저도 이제 야영 이런 데 가면 배고파가지고 이불 안에서 먹고 다 그래요. 예, 예. 네. 그게 북한의 현실이고, 예, 남한은 그런 게 없잖아요. 많이 없죠. 없죠. 네. 아니죠. 요즘에는 이제 애들이 그렇게 먹으면 뺏어 먹고.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아이들 좀 아. 다르긴 하죠. 많이 그러니까- 다르죠. 네. 아, 그럼 이런 사람- 느낌은 아니죠. 예. 사람 사는 다 아니죠. 똑같네. 예, 저희는 그런 가정들이 있었어요. 아니 그럼 저 여쭤보고 싶은 게 평양에서 이제 그 공부를 하셨으면 음.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평양에서 아리랑 공연 이런 거 하면 뒤에서 카드 섹션 하고 굉장히 고생하는 어린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노래를 그래도 좀 잘하시면 그래도 이제 앞에 나가서 노래하고 이런 경험은 그럼요. 있으신가요? 예, 저는 그 대학 때도 덕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 동생 물음에 대답했어요. 5살 난 내 동생. 네, 그 노래 알죠. 네, 예. 음악 시간에 많이 예, 네. 문득 엉뚱하게 뭐 물어보았죠. 뭐 네. 언니야 당이란 무슨 말이야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했는데 제가 덕창하고 뒤에 합창으로 쫙 나와서 예. 그러면 그때 외상공연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 관람하시던 분들이 마지막에 우리가 오프닝 마지막에 촬영을 하는데 유독 제가 제일 머릿속에 안겨왔었나 봐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막 이렇게 안고 촬영도 하시고 그때가 당시 몇 살이셨어요? 그때 뭐 13살, 14살. 그랬었죠. 그게 행복하셨나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노래를 하는 게.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남들이 이렇게 시선과 그리고 굉장히 그 막 저를 막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예,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나란 사람은 참 굉장히 뭐랄까 그 귀한 이런 존재구나 이런 혼자 그냥 공주병에 빠져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예. 까도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약간 일리가 있네요. 어렸을 때부터 약간 스포트라이트를 딱 네, 받으니까 예, 받으면서 예. 네,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겠네요. 그럼 저는 사실 궁금했던 게 그런 예술대학에 가면 수업을 어떻게 받나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네, 노래를 잘해서 갔지만 아코디언도 배웠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럼 예. 그렇게 뭐 다른 악기도 배우고 뭐 가면은 어쨌든 그 전에는 뭐 노래 수업을 제대로 못 받았어도 그 어쨌든 예술대학에 가면 거기는 이렇게 체계적인 전문적인 노래 그렇죠. 수업을 받는 예,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는 이게 수업이 일주일마다 반복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오전 수업, 오후 수업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도 현명력사는 배워져요. 예, 현명력사도 배워주고 뭐 청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문과 수업이라는 게 뭐냐면 전문 수업이에요. 트레이닝 수업인데 춤도 배워주고 그리고 이런 가창도 배워주고 그리고 이런 장단 이런 민속 이런 장단도 배워주고 그러니까 전문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술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예술대학교인 거죠. 네, 전반적인 모든 수업을 다 받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근데 대부분 학생들 나이가 13살, 14살 이런 어린 친구들인가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예과부터 해서 예과, 전문가, 고등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그렇죠. 저희 대학은 그랬었어요. 대학이 근데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와서 어떻게 보면 대학이 아니라 거의 무슨 이렇게 트레이닝 학원 같은 느낌이 많이 그러니까 사사하고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는 그런 느낌인데, 근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예, 그렇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인재 양성의 그런 예, 학교라고 보시면 되시죠. 그렇게 많은 고생을 13년, 12년 이렇게 하셨어요. 거의 뭐 고생은 한 제 생각에는 제일 힘들었던 시절이 3년인 것 같아요. 3년 어느 3년? 3년.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서 3년 동안 정말 그 막 첫 예, 3년. 막 공부하기 막 싫고 막 집에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나이면 예. 엄마 손잡고 잘 예, 다니는데 예. 그래서 맞아요. 방학이란 게 있어요. 저희가 네. 한 학기 끝나면 방학이 있는데 한 달 동안 방학을 줘요. 그러면 한 달 끝나면 안 가겠다고 막 울어요. 어머님은 또 울며 불며 또 저를 보내시고 아우 저거 어떡하냐. 진짜 제가 공부한 저도 힘들었겠지만 저를 이렇게 버피란 어머니 부모님도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그래서, 같아요. 예, 예. 어린애를 예, 보내려면 예. 아유 알겠습니다. 그 거기를 그렇게 해서- 졸업하고 나서 어디를 그 좋은데 좀 가나요, 북한은?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 졸업하게 되면 선전대나 예술단체 같은데 배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딱 졸업하게 되면 북한의 선전부라는 이런 기관이 있어요. 그게 산하예요, 저희가. 선전부 산하가 돼가지고 거기서 배치를 하는 거죠. 어디로 배치를 받으셨나요? 저는 예술단. 예술단. 예술단? 예, 예술단 배치. 앞에 뭐 명칭이나 이런 거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뭐 있잖아요. 앞에 보면 뭐 도안전국 뭐 예술단 뭐 이런 게 있는데 예, 중앙 뭐 이런 게. 예, 아, 중앙예술단. 예, 그렇죠. 예, 제가 맞춘 거예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중앙예술단인데, 어렵게 넘어가는 느낌인데요. 일단. 예, 저는 네. 거기 한 6개월밖에 안 다녔어요. 그래요? 왜죠?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여기처럼 무슨 이런 뭐 스타가 아니고 아티스트가 아니에요. 완전 반노동자예요, 거기는. 기계인 거죠. 예술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딱 졸업을 하게 되면 거기 배치를 받게 되면 경제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광산, 님산 그리고 저 뭐지 이런 건설판에 가서 이런 경제 선동 활동을 해야 돼요. 그거 뭐 혁명화 기간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서 당당하게 예술이 되는 거죠. 그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그게.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너무 해가지고 지친 거죠. 그러니까 나는 고생하는 게 너무 싫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하다가 부모님하고 막 못하겠다고 제가 막 앙탈을 부렸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선전부에 아시는 분하고 좀 사업을 해가지고 제가 나왔죠. 그러면 그때가 뭐 나이가 뭐 19살, 20살 이때인가요? 20살이었죠. 20살 때. 나오셔서는 뭐 하셨어요? 그 껐다운 나이에 이제. 나와서는 여기를 말 백수였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예, 백수였고. 노래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거기 노래는 나를 위한 노래가 아니고 당을 위한 노래잖아요. 나는 당을 위한 노래를 부려야 돼. 나는 그 나만 노래 부르고 싶고 막 사랑에 대한 노래 부르고 싶고 막 인간적인 노래 부르고 싶고 내 감정을 막 이게 표현할 수 있는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그게 혁명적인 노래만 불러야 돼요. 백두에 무슨 이런 노래 불러야 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나하고 안 맞아. 예, 음악적인 이런 코드가 안 맞고 이래서 안 했죠. 단호하게 때려치시고 안 이제 했죠. 백수로 예. 지내셨네요. 예, 백수로 살았죠. 백수 삶을 살았죠. 백수 삶을 살면서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백수를 살면서 내가 정말 그 살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했던 것 같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북한은 정말 자연 경치가 좋은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 가서 놀고 그리고 가끔씩 아버님 일도 좀 도와주고 예. 경제적으로 능력이 좀 되니까 예, 그런 예, 삶을 약간 예, 누렸을 예. 것 같아요. 근데 예. 북한에는 이제 뭔가 상식적으로 보면 체계적으로 보면 조직 생활을 안 하고는 못 배기는 나라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예. 그러니까 북한은 사료총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처럼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그 선전부 산하도 또 사료총 기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료총 조직 생활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적이라고 뭐 해야 되나? 적이 돼요? 아니 북한에서 적이라고 하잖아. 우리의 적. 그러니까 내 내가 붙어니까 내가 내 조직. 조직. 네, 예. 조직. 그러니까, 적이라고 하죠. 적. 북한은 내 적이라고 조직을 해. 적이라고 아니 해요? 그 적이 아니라 네. 내가 어디에 소속이 돼 있다는 걸 맞아, 적이라고 맞아. 하는 거죠. 여기는 소속이라는데 북한은 적이라고 해. 네. 적이라고 네, 하죠. 맞아요. 적을 어디다 붙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게 소속이 돼 있는데 저희는 사료총 소속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속. 결혼하기 전까지는 사료총 소속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저희의 모든 거기에 대해서 다
통제를 하고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 사로총이라는 게 결혼하기 전 청년들을 이렇게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기관 사련청 단체? 연맹이라고요. 단체? 약간 당원이 되기 전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죠. 시집장가를 가서 이제 공장기업소를 배정을 받으면 그때는 또 연맹인가 무슨 또 파란 그런 또 단체로 다시 가요. 여기 청년들 말고 이제는 이제 또 다른 단체로. 그랬다가 당원이 되면 또 당으로 가고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사로총. 그러니까 그쪽에서 소속이 돼가지고 관리 감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직부에 또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또 그분하고 또 사업을 해가지고 계속 뭐 자기네 뭐 사로총 뭐 단체에서 뭐 이렇게 풀이를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예, 집에서 여러 가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이렇게 살았던 그럼 것 같아요. 이름은 거기 걸어놓고 이제 뭐 경치 놀러 다니고 이제 한량 생활을 하신 거죠? 일도 굉장히 도와주시고. 친구가 많았어요 저는. 아 그래요? 예.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다 굉장한 백수들이었나요? 인기가 많았고 굉장히 친구가 많았어요. 그러면 예. 그 따라다니는 남자들도 꽤 좀 있었다. 이 그러니까 말씀인 여기를 건가요? 말하면 북한은 뭐 솔직히 그 이런 연애라는 게 남자 여자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스트 프렌드라 해야 되나요? 남녀지만 그냥 친구인 그냥 거야. 친구? 아무 남사친. 아무 이런 이유 없는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예, 사람 친구. 그런 예. 친구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진짜 많았어요. 예, 오빠들도 많았고 동생들도 많았고. 어장관리를 예. 많이 하셨네. 그러니까 나는 여자보다 남자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당연한 겁니다. 네, 본능이니까. 여자는 안 좋아했어. 왜냐면 여자를 좋아하는 순간 그 상대는 나에 대해서 그건 항상 질투를 느껴. 그건 성적 소수예요. 네.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성적 소수를 떠나서 그냥 내가 나를 좋아하는 나랑 친구가 되는 순간 여자들은 나에 대해서 굉장히 막 이렇게 막 비교를 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남자가 좋았어요. 그냥 쿨하고 이렇게 당연한 겁니다. 전 편하니까. 여자가 좋습니다. 전 남자가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왜 넘어갑니까? 굉장히 이거 재밌는 얘기예요. 왜 넘어가려고 합니까? 남자가 좋고 여자가 좋은데. 당연하죠. 그치? 이걸 좀 더 파헤쳐 봐야 그치? 됩니다. 북한도 박수현님의 그때 그 삶에서 북한에 또 그때 그 남자들이 굉장히 어장관리 많이 하셨고 또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또 사람들을 관리하는지. 아니 여기가 보니까 어장관리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솔직히 저로 인해서 부모님들도 인맥을 많이 쌓으셨어요. 그래요? 그럼 그러니까 남자를 뭐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남자들과 그러니까 친해지면서 친구를 데려오면 이제 뭐 부모님들끼리도 이렇게 친해지고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학 때 저희는 그 딱 같이 생활을 하거든요. 밖에 잘 안 내보내요. 경비실이고 다 경비가 있고 다 경비 요원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딱 유일하게 내가 그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는 게 일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어요. 예, 그때는 정문에 저 찾아온 오빠들이 엄청 많았어요. 인기가 많으셨구나. 항상 뭘 확인된 바는 없지만 항상 뭘 들고 꽃다발인가? 빈손이 없었어. 항상 꽃다발. 사탕 과자 들고 사탕 과자를 들고 항상 많았어요. 어린애를 꼬시려면 사탕 과자 북한에선 통하나 봐요. 아니 근데 꼬시는 게 아니라니까. 넘어갔나요? 꼬시는 그냥 게 친구? 아니 꼬시는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뭐랄까 좀 그 노래도 잘 부르고 그리고 귀엽게 성격이 발랄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재밌게 넣을 수 있잖아요. 어디가 그러니까 튀는 그런 네. 활달했어 막 이렇게 네. 콩콩콩. 예. 그러다 보니까 오빠들도 많았고 또 저로 인해서 부모님들도 또 오빠 부모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놀러 가잖아. 그래 놀러 가게 되면 부모님들이 너 집 딸인데 참 그 참하다. 예쁘다. 잘 컸다. 부모님들은 뭐래? 그럼 나중에 부모님들 며느리 좀 삼자. 우리 같이 그럼 같이 부모님들 같이 뭐 집에 같이 불러와 놀러 와. 이제 자유롭게 왕래가 사람 되는 사는 거지. 삶인 거죠. 네. 자유롭게 그러면서 왕래가 되는 거죠. 그럼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 왜 안 돼요? 굉장히 내가 떠오르면 잘난 척한다. 이상한 여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또 댓글로 또 그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예. 그렇지만 사실인 건 어떡합니까? 네. 이보세요. 사실인 거면 얘기를 해야죠. 그럼 남녀에 대해서는 그만 이야기 끝나는 걸 합시다. 정리하는 거예요. 아니죠. 또 네. 내가 아까 정리하실 때 정리하자니까. 아니 백수 때 연애도 하셨는지. 네. 네? 저희 또 제작진이 갑자기 또 저희한테 네. 그럼 또 팬 개념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오빠들이 약간 무리지어서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시연아 이러면서 다니는 약간 팬들의 아니, 오빠들이 있었는지. 근데 진짜 오빠들이 많으니까 좋은 점 뭐냐면 막히는 게 없어요. 뭐가 막히는 내가 예를 거죠? 들어서 뭐 북한도 뭐 무슨
뭐가 필요해요. 뭐 토끼 가재도 필요하고, 꼬마 가재. 꼬마 가재도 네. 필요하고, 저희도 그렇거든요. 꼬마 가재도 필요하고, 그다음 또 뭐 이렇게 생활하면서 중대별로 또 서대별로 뭐가 필요한 게 있어요. 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죠. 국가에. 예, 뭐 건설 이런데 뭐 장학도 내야 되고, 못도 뭐, 내야 이제는 되고. 막 기억이 다 네. 가물가물한데 근데요. 그런 게 필요해요. 뭐 나무도 필요하고. 그럼 오빠가 대신해 주나요? 오빠 나 이런 게 필요해. 그럼 바로 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일사천리. 팬 개념이 아니라 약간 서포트 개념이 아 근데 되게 좋겠다. 저 그런 거 엔터테인먼트가 있고 아, 일사천리. 근데 그래서 아. 뭐 중대나 서대나 뭐 막히는 게 있으면 좀 해결해. 아, 네. 그냥 네. 근데 해결돼. 일단 중요한 거는 해결해서 와요. 예. 그 대가로 오빠들이랑 같이 뭐 노래를 네. 불러주거나 뭐 같이 놀거나 이게 그냥 단가요? 친분 관계. 아니 그게 아니고 뭐 노래 불러 이런 게 아니고 아무튼 오빠들이 굉장히 저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 그렇죠. 팬들은 또 그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한없이 저기 컨디션 없이 그냥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또 네, 조건 없이. 오빠들이 또 능력 있어. 왜냐면 또 부모님들 또 한 살 다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어릴 때도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아요. 오빠가 힘 없으면 안 만나. 힘 있어야 만나. 사람을 가려서 만나는 거죠. 위험한 말이지. 네, 굉장히 위험했어요. 네, 평등하지 못한 거죠. 네, 근데 북한사에서 있을 법한 일인데요. 여기를 꼭 아 근데 해야 되겠다. 여기도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네, 그 있죠. 백수 생활 시작하고 나서 사실 뭐 북한 사람 치고 한국 드라마 영화 안 본 사람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네, 그치. 근데 백수 생활이면 더 열렬하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 백수가 문제였어요. 그렇죠. 내가 남한 행을 결정한 것도 그 백수 시설이 없었으면 아마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걸 북한 사회가 제일 염려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백수를 못하게 예, 하지만 예, 또 돈 내고 예. 적을 걸어놓고. 예, 백수 기간에 진짜 긴 백수 기간에 제일 많이 접했던 게 남한 문화였어요. 나는 북한에 있을 때 제일 좋아했던 그 분이 나훈아 씨. 나훈아 씨. 노래 그렇죠. 아, 너무 좋았어. 노래 한 곡 뭐 사랑 세상에 하나밖에 좋죠. 네. 둘도 없니 내 사랑. 막 너무 막 이게 흥분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사가 좋죠. 그러니까 우리 그 이런 방에서 네. 다 이게 가리고 네. 새까맣게 가리고 소리가 안 나가게 해놓고 한 20명이 앉아. 그래가지고 뭐 음료수 뭐 사탕 과자 뭐 빵 같은 거 내놓고 해가지고 하루 종일 한국 드라마 콘서트 이런 거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또 특히 노래를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와닿고 더 관심이 많았을 것 뭔가 같아요. 본인이 하고 싶었던 그렇죠. 음악을 그러니까 만드는 거죠. 음악하는 사람들은 감수성 좀 뛰어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그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좀 풍부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좋네 이렇게 표현하지 머리는 어떻게 황홀하게 좋고 막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나훈아 씨 노래 부르게 되면 그 어렸을 때 혈기가 막 끓잖아요. 막 자연이 막 이게 막 흥분되고 막 이게 뭔가 막 정말 엔돌핀이 막 솟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해야 돼. 우리가 하는 북한 사람 너무 싫어. 남한 사람 너무 좋아.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훈아 씨 노래도 듣고 그러면은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보셨어요? 당연한 말씀이죠. 네. 제일 좋아하셨던 드라마는 뭐예요? 제가 진짜 그 어렸을 때 이런 그 남녀는 뭐 키스하고 손잡고 이런 걸 해봤어요? 그러니까 알지만 한 번도 그때 못했을 때 접했던 영화가 철옹물고기. 철옹물고기 아세요? 막 보는 전 몰라요. 죄송해요. 영화입니까? 영화예요. 영화 드라마가 아니고. 그게 그 저 뭐 주인공이 그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번에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한석규 한석규 씨. 선생님. 네. 목소리가 너무 좋은 네, 거야. 제가 목소리가. 나는 봤던 기억이 나네요. 나는 그런 목소리 가진 남자 너무 좋아하거든요. 한석규 씨. 근데 거기서 그 한석규 씨가 연기를 정말 리얼하게 해요. 근데 거기서 그 키스신이 있는데 이렇게 해봤어요. 가지고 갔어요? 그래도 볼 건 다 보면서. 예. 남자들이랑 같이 봤나요? 그쵸. 민망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눈물 가린 거죠. 어머나 하면 이렇게 맞다. 하면서 이제 안 보는 예. 척. 근데 이러면서 다 보죠. 거기서 제가 남녀는 키스를 저렇게 하는구나.
아 그때 배웠군요. 사랑을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상으로 배웠는데 실전은 못하고. 사랑을 저렇게 하고 키스를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북한식, 그러니까 그 제가 여기서 딱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빠가 많다고 해서 뭐 손잡고 키스 그런 건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그냥 좋아서 그냥 따라다니고 그냥 오빠들이 막 나를 예뻐하고 귀여워해주고 그런 개념이었지. 막 뽀뽀하고 키스하고 예 진짜 몰랐어요. 예 진짜 저희는 북한에 있을 때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남녀가 그냥 예 하는 줄 알았었거든요. 뽀뽀. 근데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로 그거는 사랑을 나눌 때는 혀가 막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뱀처럼 현란하게 이렇게 꽈야죠.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거잖아. 네 맞습니다. 요거는 집에 갈 때 엄마가 아니 이건 식구가 딸이 많은- 엄마한테 학교 잘 다녀오라고 하는 뽀뽀. 그건 뽀뽀죠. 뽀뽀. 알겠습니다. 근데 한국 드라마는 너무 리얼하게 사랑도 그렇고 그리고 정말 감정을 다 끌어내잖아요. 예,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럼 그 한국 드라마를 보고 음. 한국에 가겠다는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로망이 있었죠. 그래서 흉내내고 그때 그 한석규 씨랑 초록물고기에서 한혜진 씨더라, 김혜진 씨더라. 여자 배우는 제가 모르겠고요. 네. 김혜진 씨. 남자 배우만 알겠습니다. 혜진이면 한혜진인데 김혜진 아니, 김혜진. 그럴 나이대 그 네, 그때 모르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찾아봐야 알 것 같아요. 예. 일단 네. 초록목걸이가 계속 예, 나오는데 그 주인공 여배우가 있는데 그때 립스틱을 어둡게 했었던. 네, 그 당시 하셨던 예, 그때 거죠. 그랬었어요. 네. 입을 크게 이렇게 도드라지게 표출을 했는데 립스틱 색깔이 새까맣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네. 그거 보고 그 북한에 이렇게 그 배우들이 쓰는 이렇게 눈에다 이렇게 그리는 그거 목이 있었거든요. 예, 심혜진 씨. 거기다가 빨간 립스틱에다가 그걸 섞어 가지고 또 까맣게. 예, 막 흉내내고 미스를 하셨군요. 예, 그랬던 기억도 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코트를 굉장히 길게 막 입으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백화점에서 외화상점에서 그 양복 천을 끊어다가 또 그렇게 또 디자인해서 입고 코트 길게 아유 입으시고. 또 그럼 핸드메이드 드라마 또 다 따라하시고 그러셨나요? 흉내를 많이 했었죠. 맞습니다. 예. 이게 맞아요. 이게 예. 왜냐하면 제가 항상 어딜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드라마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예, 스타일. 말투 예. 따라오고 예. 옷 따라 입고요, 예, 예. 그 머리 스타일 따라오고 이게 따라하는 예, 거에 예. 참 이게 의미가 예. 있어요, 정말. 진짜 유행이었어요. 그때 치마 작게 입었었거든요. 근데 북한은 무릎 위를 올라가게 되면 앉아 단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밖에서 나가면 못 입으니까 집에서 와 집에서 잠옷으로 미니스커트를 입고 계시죠. 집에서 이렇게 쫙 이게 웃으면서 얘기해주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 패션이라고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자기만 봐. 아 너무 슬퍼. 아우.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부모님도 참 이게 머리가 트이신 게 내가 그렇게 해도 통제 안 하셨어요. 뭐라 안 아, 하셨나요? 뭘 안 하셨어요. 단 밖에 나갈 때는 뭐라 하는데 집에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어느 순간 아빠 난 내 방 갖고 싶어. 북한 다 자기 방 있잖아요. 네. 나만, 남한은 네. 근데 나만. 북한은 자기 방이라는 게 없죠. 없어요. 그래서 아빠 난 내 방 갖고 싶어. 내 방 좀 만들어줘. 아빠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내 방에서 친구들 같이 드라마도 보고 아빠가 뭐라 완전 안- 아지트 그쵸. 만드시는 예, 예. 거네요. 아. 공주 생활을 하셨네요. 예.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예, 나는- 병주병이 얼마나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방에서는 나만 스타일이야 완전. 예. 야이 방 문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 좀 한국말 해야 돼? 안 하면 나가야 돼. 약간 이런 룰도 세울 수도 있고요. 아 굉장히 나만스럽게 예. 물이 막 그렇게 많이 살고 먹었네요. 싶었어요 진짜. 그럼 나만처럼. 그렇게 한국을 동경하시다가 언제 결심하셨어요? 언제 한국에 진짜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 한국에 오게 된 그 과정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사실 남한에 대해서 나는 남한에 온다는 건 몰랐어요. 나는 남한에 가게 되면 다 죽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아직 우리가 분단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남한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해서요. 근데 북한에서 남한에 가게 되면 빨갱이 취급당하고 고문해서 죽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머리가 못 튀어가지고 난 남한에 가게 되면 죽는 줄 알고 남한에 가고 싶지만 남한에 갈 수 없는 나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한에 우리가 갈 수 있다고 갈 수 있구나를 생각한 게 북한에서 중국에 와서 중국에서 알게 됐죠. 그러면 왜 갑자기 그러면 한국에 못 가더라도 중국까진 가보자라고 해서 결심해서 중국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남한에 가려고 중국에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탈북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생계형 탈북 있고, 또 뭐 지금 이민형 나오는 탈북 있고. 이민형 탈북이 있는데, 저는 생계형을 탈북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돈이 너무 많아서 탈북을 한 거예요. 돈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는 그 탈북을 할 때
집에서 좀 돈을 좀 많이 가지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와서 한 잠깐 있다가 아, 놀다가 잠깐 있다가 그냥 갈 줄 알고 사실 왔었는데 근데 남한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거죠. 예, 그래서 중국에서? 그래서 그래서? 남한에 왔죠. 아니 그러면 자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평양에서 내 방에서 그냥 한국처럼 놀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지겨워. 이제 딱 여기서만. 그럼 중국에 가서 좀 놀아볼까? 그래서 집에 돈을 들고 중국까지 오셨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 중국에 오게 된 거는 좀 약간 좀 사연이 좀 있는데 거기서 이 자리에서 좀 얘기 못 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놀려는 그 뭐 그러니까 자유를 좀 추구해서 간 게 아니라 뭐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까지 해서 복합적으로 중국까지는 왔어요. 근데 중국에서 얼마 동안 계신 거예요? 중국에서 얼마 안 있었어요. 얼마 안 있고 제가 바로 거기서 머리가 확 돌아가지고 한국으로 온 거죠. 그 머리가 확 돈 계기는 있나요? 그러니까 나는 딱 중국에 어느 순간 그 중국에서 북한 사람들을 받아주고 굉장히 그분들을 많이 전대해주고 또 많이 여기서 배려해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중국 사람을 통해서 그쵸. 우리가 남한에 가면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해주고 도와주고 받아준다. 집도 주고 돈도 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 드라마를 보시면서 그 어떤 동경 같은 게 있었고 굉장했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오신 거네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북한 사람이지만 마음속으로 난 남한 스타일을 살고 싶어. 막 행동도 막 그렇게 하고 싶고. 근데 이제 그 항상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북한에 대한 북한의 세뇌 교육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가 가면 죽을 것이다. 우리는 안 받아줄 거라는 약간 그런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생각했었어. 한 방이 팍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방에 그냥 중국에 와서 그냥 하룻밤에 그냥 생각이 바뀐 거죠. 그럼 중국에서 한국으로는 어떻게 오셨어요? 인천 단동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중국에 단동항에서 배 타고 인천항에 온 거죠. 배 타고 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그쵸. 몇 년도였는데 배를 타고 오시는 거죠? 2007년도. 2007년도. 그러니까 그때는 돈만 있으면 배를 타고 왔었어요. 밀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항이라는 거는 원래 이렇게 그 무슨 배 밑에 들어가서. 근데 저희는 합법적으로 위조 여권을 가지고 합법적 한국 사람 흉내를 내며 온 거죠. 그럼 몇 명이서 오셨어요? 혼자 왔어요 저는. 혼자 오셨어요? 혼자 왔었고 근데 참 마음이 이상한 게 나는 그때는 이게 남한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위험하고 진짜 목숨을 거는 이런 길이란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우둔하게 검사한다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왔어요. 그냥 남한에 가니까 이렇게 돈만 있으면 남한에 가는구나. 이렇게 남한에 왔는데 막상 저희 기수 동료들이 있거든요. 하나원에서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남한까지 오는 과정이 막 3번 북송당하고 막 이런 고생하는 분들이 험난한 과정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나는 정말 생각 없이 왔구나. 막 걔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쉽게 왔어라 말을 못했어요. 저는. 아니 뭐 쉽게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오는 과정들은 누구나 다 마음고생하고 힘든데 사실 잡혀 아무 나가면 생각도 어떤 뭐 벌이 있고 이런 걸 모르면 차라리 모르면 영감하다고. 차라리 마음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게 난 북송된다는 걸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잡히게 가는 길이 북송되는 길이란 거 모르고 여권까지 주니까 그러니까 그때 모르잖아. 여권을 딱 주니까 이건 합법적인 길인가 보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단동항에서 이 브로커들이 있어요. 그때 거의 1,000만 원 주고 제가 왔었거든요. 2007년도에 1,000만 원이요. 그렇죠. 사실 저도 2007년도에 한국에 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1인당 저희는 250만 원에 300만 원을 냈어요. 그건 삼국이잖아요. 그러니까 3극으로 올 때 그렇고 이제 혼자 거의 직행으로 올 한 때는 5배잖아요 지금. 1,000만 원의 브로커 비용을 지급을 하는 거죠. 와. 근데 그분들은 그만한 돈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이 안전성을 있죠. 보장을 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단동에서 왔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그걸 노출 안 하거든요. 신분 노출 신분 안 노출 안 하고. 해요. 절대 하면 안 되죠. 예. 밥줄인데. 네, 식당에서 만났어요. 그분하고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그리고 이제부터 휴대폰 끄라 그러더라고요. 이 휴대폰 끄고 자기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그 휴대폰 끄고 그 사람 따라갔죠. 따라갔더니 먼저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위조 여권 만들어야 증명사진. 되니까 네. 사진 찍고 그게 중국이 참 이게 모조 나란 것 같아요. 그게 짝퉁을 잘 만들어. 짝퉁을 정말 잘 만들어. 30분이니까 여권이 나와. 30분 만에 30분 여권이 만에요? 나온다고요? 와우. 그 손에 딱 내 여권이야 그냥. 그래서 나는 합법적으로 가는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지고 바로 항해 갔어요. 단동항에. 단동항에 가서 그때 간단하게 서지품이 캐리어로 캐리어라는 꾸고 데. 꾸고 그다음에 옆에 뭐 그 사람이
물 뭐 여러 가지 뭐 먹을 거 해서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갔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신호 보내게 되면 그냥 자기 뜻대로 오래요. 네. 예. 그냥 자기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신호예요. 그게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러니까 통관 있잖아요. 네. 통관 사람들도 좀 세간 네, 세간 그러니까, 사람들. 세간 사람 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나이가 몇 살인데? 그때 33. 33인데 그런 뭐 잡혀서 나가면 죽고 이런 몰랐다니까. 뒷가정을 아무도 모른다고요? 몰랐다니까. 편양 사람들 몰라요. 아. 편양 그러니까 그 국경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붙들어 이런 거 안 돼. 편양 사람들은 몰라요. 탈북이라는 것도 모르고 중국가 살 수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 이렇게 하면 따라오라 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셨겠네요. 그 오라니까 오고. 여권 보냈어요. 보더니 픽 웃대 그 사람이. 그래서 아 나 이뻐서 웃는가 보다 생각을 했어. 검지병이 또 더 좋네요. 그 사람은 아는 거야. 이 사람 북한 탈북하는 아는 거야. 그래서 그랬더니 그 축하합니다. 나보고 들어. 그 사람이 조용하게. 아 진짜요? 나보고 그랬어. 중국 사람이요? 중국 사람. 아 그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 통과했으니까. 세간이. 축하합니다. 잘 사세요. 아 그러면 다 끼고 해네요. 오 다 끼고, 깜짝이야. 진짜 나는 그 의미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축하합니다. 잘 사세요. 그래서 나는 네네네. 이렇게 하고 나 건너왔죠. 건너와서 가면 버스 타고 그다음에 한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 가는 길에 버스가 또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건너면 끝. 끝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한국이죠. 거기. 그냥 한국이. 그 의미를 나중에 아셨겠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알게 되면 후 하겠는데 나는 그냥 감사합니다. 잘 살게요. 나중에 안부 전할게요. 여행 가듯이. 잘 살게요. 무슨 잠깐 근데 왜 지금 생각하면 참 철이 없는 행동이죠. 믿겨지질 않네요. 네. 그러니까요. 33살에 그렇게 북한 전혀- 사정에 전혀 대해서 아무것도 그렇게 모르는. 저는 진짜 제가 내 생리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게 유행하는? 한국에 온 걸 처음 얘기를 해요. 왜냐면 대체로 보게 되면 진짜 80%가 다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정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사선을 헤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왔다 하게 되면 내가 미안해져. 막 그런 사람한테 부끄럽고 죄스럽고. 아니 저도 정말 친한 지인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2007년도에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어디 가서 북한에서 왔다고 얘기를 못 한대요.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한테 미안하대. 자기의 그 진짜 탈북 미안해요. 과정. 다른 분들은 그걸 얘기를 하면 막 이틀씩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는 10분 안에 다 끝날 수가 있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이렇게 와야 되는 게 맞는 건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다른 나라 여행 가는데 누가 목숨을 걸어요? 저는 이게 맞는 건데 우리가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사실 이런 게 맞고 사실 앞으로는 이렇게 와야 되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것보다 더 당연한 편하게 거죠. 와야죠. 네. 뭐하러 중국을 가요? 북한에서 한국으로 와야지. 저는 이게 부러운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당연한 거였는데 우리는 당연한 걸 못 누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진짜 그래서 누가도 얘기하네요. 어떻게 아니요. 왔습니까? 저도 어렵게 왔죠. 그냥 그렇게. 그렇죠. 그래야죠. 왜냐면 나는 이렇게 온 게 너무 미안하고 막 죄스럽고 또 그리고 거기서 내가 잘 살던 것도 죄스럽고 미안하고 막 그래요. 왜냐면 여기 온 사람들은 진짜 그 밥을 먹지 못해서 한 끼를 먹지 못해서 온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그죠. 한 끼 때문에 목숨을 걸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나 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이렇게 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진짜 이게 오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고, 네. 한국에서 우리가 배고팠던 시를 생각하면 여기는 정말 꽃이잖아요. 내가 노력만 하면 굶어 죽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끝난 게 아니니까요. 야바리 멘트 하지 마시고요. 네, 저희가 2부가 남았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쉽게 뭐 어떻게 보면 쉽게 결정을 한 거네요. 근데 그렇게 결정을 하면서도 부모님이 이제 북한에 계시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셨어요. 부모님이랑 철이 없죠. 동생들. 33살인데요. 철이 없죠. 왜냐면 내 위주로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부모님 떠나는 게 가슴 아프고 이런 걸 몰랐단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없어지면 북한에 있는 부모님이 피해를 받겠다 이런 것도 몰라. 이런 것도 그런 거 알았으면 벌써 자책감으로 힘들었겠죠. 결정을 못했겠지. 정말 아무것도 결정 못했겠지. 근데 나는 그냥 남한에 가서 그냥 살고 싶어.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나. 오직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중국을 갈 때도 이제 부모님께서 잘 갔다 와라라고 이제 굉장히 이렇게 잘 보내셨나요? 그렇죠. 부모님이 저를 국경에 보내줬으니까. 중국에 갔다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아 그러면 여권을 들고 공식적으로 갔다 온 거예요? 중국에 갔다 온 아니지. 거예요? 저 뭐지? 도강을 한 거죠? 도강을 했죠. 도강을 했는데 난 도강을 해도 좀
이렇게 막 남들처럼 막 힘든 동항을 한 게 아니고 다 끼고 하다 막 군간을 다 끼고 했어요. 이쪽에서는 정치적 끼고 하고 이쪽에서는 그 저 뭐지 그 중국 공안에 뭐만 사람을 끼고 하다 보니까 차를 대기시켜놓고 탈북했다니까 나는 양쪽에 차를 대기시켜놓고 탈북했어요. 어디였어요 거기가? 두만강. 아 두만강. 더만강. 아 압록강은 아니고 두만강. 네, 더만강.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시면 네 더만강. 알겠습니다. 예. 네. 네. 거기가 어딘지는 알겠습니다. 아실 거예요. 네. 그렇게 원하던 한국에 왔어요. 네, 배를 타고 이제 배를 탄 기분이 배를 딱 타면 이게 한국으로 가는 어선이 아니라 네 뭐죠? 한국 가는 배다. 네 여객선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예, 많았죠. 그리고 한국에서 여기까지 오는 건 배로는 제가 알기로 한 7시간 8시간 걸린다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는데 예. 하룻밤 거기서 제 생각에는 5시에 내가 탔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8시, 9시에 출발한 것 같아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 한국이더라고요. 그러면 뭐 그 잠만 그냥 자니까 눈 감아뒀더니까 한국이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그 참 우리가 북한 영화에 민족과 운명이라는 영화가 있죠. 아 그렇죠. 최은덕 씨가 그 바다에서 배 위에서 먹풀을 막 휘날리면서 막 눈물 흘리는 그런 기러기 장면이 착 날아가고요. 봄노을 피는 저 하늘가 이렇게 노래가 흐르면서 막 이런 영화 장면이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남한에 간다는 들뜬 기분에 또 나는 배 안에서 가게 되면 사람들 엄청 많아요. 관에서 막 놀고 노래 부르고 막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뷔페가 있고 막 놀아요. 거기 막 무슨 파티 같은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어울려서 왔다 갔다 하면 막 돌아다니며 놀았어요. 아 근데 놀았어요. 놀았지. 그 브로커도 같이 탄 것도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나랑 같이 온 브로커가 같이 탔어요.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 브로커는 좀 날 주시해 지금 너무 그래서 예 불안하니까. 불안해가지고. 왜냐면 말이 완전 북한 말인데 안녕하세요. 이랬습니까? 아 그랬습니까? 안녕하세요. 북한 말씀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 막 불안해가지고 막 지금 날 따라다니는데 난 몰랐던 그 거예요. 안에서도 무슨 일이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완전히 아니, 100% 안전한 거 아니. 그 안만 타면 안전하대요. 근데 내가 너무 천방지축같이 막 다니니까 그래서 막 먹고 막 이런데 나는 몰랐죠. 나는 브로커 뒤에 타줄 줄 몰랐었어요. 근데 하룻밤 자는데 누가 껴보대요. 걔 눈 뜨니까 브로커야. 탔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보냈는데 나 같은 자 처음 본대요. 와 진짜 행방돌이 없네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행방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더니 아 일단 데리고 하더니 그 뭐지 여권 달래요. 여권 여권 필수하더라고요. 찢어서 이게 다 들어보여야죠. 네, 네. 불법이니까. 그 여권 줬죠. 그래서 여권 없으면 나 어떻게 내리냐 했더니 내려서 바로 나는 북한에서 왔다고 자수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남한에 왔다는 게 나가서 좀 보래요. 그다음 눈 비비면서 똑 나가는데 몰래서 태극기가 보내는 거야. 태극기가 거기가 인천 보이는 거지. 항이 그, 보이는 아, 거지. 인천항. 몰래서 인천항. 태극기가 보여. 그래서 그 사람이 나보고 남한에 왔다는 거예요. 왜 잘 사세요. 이젠 저하고는 이제는 저는 인연이 끝입니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안다고 하지 말고 봐도 안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만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어떤 막 지나가는 게 순간적으로 부모님 얼굴이 막 지나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나는 운다고 생각 안 했는데 어느 순간 내 눈에 눈물이 툭 떨어지는 거야. 그 나는 그때 어떤 생각 들었냐면 나는 일단은 남한에서 나를 어떻게 대해줄까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면 아직은 생각한 게 이제 내가 가면 예전에 뭐 되게 죽을 것 같고 잘 안 받아줄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해줄까라는 어떻게 나는 이제는 내가 남한에 가서 내가 이제 어떻게 되나? 내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나는 그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탈북한 걸 몰랐었거든요. 나는 이제 가게 되면 내가 반역자가 되나 아니면 진짜 반역자. 이 길 말하면 3만 명이 반역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때는 뭐 다른 걸 보다도 내가 이제 남한에 가서 이제 어떻게 이제 내가 배 인천항에 내린 순간부터 내가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 이런 게 막 걱정이 됐던 거예요. 철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내렸어요. 네, 내려서 이제 어떻게 취급을 하고 어떤 어떤 삶을 지금까지 사는지는 사셨는지. 이제 오늘 2부에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2부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여기 너무 진짜 탈탈탈이다. 네, 준비하자고요. 저희 별난 말다 지난주에는 시키네. 네. 별난 말 다 시킬 거예요. 나중에는 네. 똥을 어떻게 싼지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탈탈탈 1부였고요. 바로 2부로 저희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기관이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여러 종류의 청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베나TV의 제작에 관여한다면 이는 배우고 나누자는 저희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가끔 후원을 해주십니다만 그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베나TV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나TV가 앞으로도 꾸준히 알찬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